지금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분석을 하는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입지는 당연히 그 분석이 돼야 되고, 입지라는 건 내가 이제 내한테 지금 적합한지 여부고, 이거는 지금 뭐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나한테 맞는 게 있느냐, 이걸 문제 삼은 거니까. 나한테 맞는 물건이라 그러면 이거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금 권리 분석 문제인데, 물건의 90% 이상이 별로 이제 권리상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권리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적당히 넘어가면 되고, 그 세 번째는 임대차 문제인데, 임대차 문제하고 이제 그 관리비 문제인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를 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임대인이 지금 그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못 들어가는 경우는 아니에요. 뭐냐면 대항력이 있더라도 이거를 인수를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대항력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고 지금 이 사람이 인도명령 대상자인지 여부인데, 인도명령 대상자라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을 그냥 그 낙찰을 받고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인데, 배당 신청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를 써줘야지 이 사람도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물건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지금 보면서 많이 일단은 분석을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준공을 뭐 허가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아예 못 받은 건물도 있을 거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그 건축물 대장상에 지금 불법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된 경우가 있는데, 준공을 안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철거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러면 이건 문제지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이라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돼. 왜 문제가 안 되냐면, 현실적으로 이 경우를 볼게요. 이 준공이 안 된 경우는 첫 번째가, 이게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지금 이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그 원래는 한 사람 소유였다가 각각 A하고 B하고 나눠서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A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낙찰이 돼가지고, B 토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지. 법적으로 지상권이라는 건 이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데,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니까 이용을 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임대료는 내야 되는 거지. 토지 이용에 대한 임대료. 그래서 지금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당이득으로 사용에 대한 거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그 낙찰 받은 사람한테 지료를 청구하게 되면, 지료를 내고도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금 뭐 불법 건축물이니까 받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임차인 문제에서, 임차인이 있는데 일단은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쫓겨나는 거고,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도 인수를 하느냐 이제 인수를 안 하느냐 경우가 나뉘는데,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인수를 하니까 이거는 뭐 경매물건 받지 말고,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인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통 매매를 할 때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요. 전세 끼고. 흔히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것도 그 경매도 그냥 일반 매매의 그냥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인수하면서 낙찰을 받아도 돼요. 낙찰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억 7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 인수를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이 대략 5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1억 7천5백만 원에 산다 생각하고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낙찰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500만 원하고 취등록세만 필요하니까 소액으로 일단은 내 소유권 등록해 놓고 이 사람을 대출을 추후에 받아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임대를 다시 내도 되고, 두 번째는 매각을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정리되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을 해도 되고, 이런 경우니까 두 가지 경우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해가지고 입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동일해. 입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권리 분석이 되면 임대하고 관리비 부분만 확인이 되면 일단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고, 뭐 유치권이라든가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치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특수물건이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검토만, 사전에 검토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아까 나왔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불법 건축물이 있고 불법 건축물이 건축대장상에 지금 등재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건 이행강제금 내면 돼.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고, 이행강제금이 뭐 몇 천만 원씩 나오지 않아요. 1년에 뭐 주택이라 그러면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정도를 내고도 수익성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례는 많아요. 사례는 많으니까 이거 개별적으로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수익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니까 절대로 뭐 낙찰을 받지 마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인수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일단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두 번째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수익성만 따지면 되고, 두 번째는 해결 가능한지 여부만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물건을 분석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 가지고 일단 그 물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권에서 아파트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아파트 분석이 끝나면은 일단 빌라로 넘어갈 거예요. 빌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